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 뭐 강남 4구,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네, 요 정도 입지 좋은 데 중에서 이 가격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아예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싸게 나올 리가 없어요. 앞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비싸다고요? 앞으로 나올 건 더 비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네, 금요일 낮 12시에 둔촌주공 입주자 모집 공고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파일을 올려뒀거든요. 네, 이제 여기가 분양이 좀 있으면 됩니다. 특공 같은 경우는 12월 5일 월요일 날, 네, 분양을 시작합니다. 청약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금액은 뭐 예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어요. 네, 3,800 한 20만원? 30만원? 뭐 그 정도 평당. 그 정도에 나왔습니다. 일단 너무 많아요. 그쵸? 2구 타입, 3구 타입, 4구 타입, 5구 타입, 84 타입. 타입도 되게 많고, 청약 물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체 뭘 어떻게 청약을 해야 될지, 그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받자마자 어저께 저녁에도 공부하고 오늘 아침에 달리기 하고 와서 바로 이렇게 모집 공고 보면서 엄청 분석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알려드리면 조금 쉬울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네,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파워포인트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 최대한 많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네, 제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청약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뭐 상세하게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청약이 이런 거구나, 네, 수준으로, 네,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쉽다고 뭐 이렇게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쵸? 네,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어온 영상인데, 드론 영상. 네, 예전에 그 찍어온 거라서 유튜브에 드론 영상 입지 분석 그 재생 목록 보시면 둔촌주공 찍어서 방송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나 그런 부분은, 네,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청약 전략을 주로 해서, 네, 입지도 물론 설명은 하겠지만, 네, 청약 전략을 중심적으로 제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둔촌주공은 여기죠. 둔촌동역 바로 앞에, 네, 9호선과 5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둔촌주공이 아파트 명칭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에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 올림픽공원 있잖아요. 그쵸? 올림픽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세대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12,000세대. 그리고 분양 물량도 4,800세대. 네, 엄청난 세대수죠.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청약 일정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사실 오늘 기준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어저께 저녁에 나왔지만, 그리고 특공, 네, 보통 특공부터 시작합니다. 특공이 12월 5일 날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어디서 하냐? 네, 청약홈에서 합니다. 청약홈에서 하는 거는 이따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1순위는 당해라고 하죠. 네, 당해. 당해는 뭐냐면 서울 거주, 네, 그 둔촌주공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거주한 지 2년 이상 돼야 당해가 됩니다. 네, 1순위 당해는 12월 6일.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1순위 당해에서 다 끝납니다. 네, 1순위 기타 지역은 기회가 거의 뭐 없을 것 같은데 뭐 봐야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년이 안 되는 서울 거주민들, 네, 서울에 산 지 2년 안 되는 분들, 우리 인천이나 경기도 분들, 네, 이분들은 기타 지역이에요. 12월 7일 이때 청약을 하게 됩니다. 2순위는 뭐 당연히 안 가겠죠. 네, 2순위까지 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당첨자 발표가 언제냐? 네, 12월 15일입니다. 네, 금방 발표하죠. 네, 발표하고 나서 계약은 언제 체결하냐? 네, 23년 1월 3일부터, 네,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이지만 이때 20% 계약금을 마련해야 돼요. 네, 그거는 준비가 좀 그 전에 마련이 돼야 됩니다. 당첨자 발표가 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계약금 마련하는 게, 네, 가장 시급합니다. 그럼 청약은 어디서 하냐? 네, 청약홈에서 합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청약홈은 그냥 네이버에다가 청약홈 치면 돼요. 네이버에 가셔서 청약홈
홈 이렇게 치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연습도 할 수 있어요. 공고단지 청약 연습, 뭐 여기 청약 연습 있잖아요. 네, 청약 연습 들어가서 뭐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둔촌주공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뭐 이렇게 로그인해서 뭐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저는 로그인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청약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둔촌주공은 아직 날짜가 안 됐잖아요. 다른 데로 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주민등록번호 제가 입력하긴 그러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청약에 관심 있으시면 이 청약 홈을 좀 많이 들어와 보셔야 돼요. 이 청약 캘린더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11월, 12월을 눌러봅시다. 네, 12월 5일날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게 둔촌주공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게 파란색으로 된 건 특공입니다. 특공은 참고로 29 타입, 39 타입, 49 타입까지만 돼요. 59랑 84는 특공이 없습니다. 네, 9억이 넘어서 그래요. 그리고 1순위는 그 다음날, 네, 6일날, 당해라고 했죠. 당해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때 하고요. 그리고, 요때, 1순위인데 기타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산지 2년 안 됐거나 아니면 경기도나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은 7일날 청약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8일날은 2순위 분들, 네,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 안 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청약하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네, 항상 늘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보는지 아시겠죠?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러면 모집 공고문 보기 이거 누르시면 그 PDF 파일이 다운받아집니다. 이게 좀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어서 좀 읽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청약 공부는 별게 없습니다. 이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거,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좀 읽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글씨도 좀 빼곡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읽다 보면 익숙해져요. 네,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나올 때마다 계속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제가 여기 있는 걸 다 읽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네,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먼저 보시면 이게 몇 세대 나오나 여기 써있고 가격을 그리고 특공은 보시면 알겠지만 2구, 3구, 4구는 좀 있는데 5구랑 84는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공을 넣고 싶다 하면은 좀 소형 평수들 2구, 3구, 4구만 넣을 수 있다. 네, 참고하시고요. 이따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을 대략적으로 좀 보죠.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2구 이건 좀 원룸형이에요. 원룸형인데 이건 한 5억 정도 5억 2천 최고가 기준이라서 대략 한 5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구랑 4구는 투룸입니다. 3구는 7억 4구는 이거 제일 비싼 거라서 그렇고 약 8억 5천 정도 됩니다. 약 그래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밴드가 있어요. 조금 최저가부터 최고가까지 여기에 써 있는 건 제일 비싼 거예요. 5구가 제 생각에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 같아요. 얘는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거든요. 네, 이따가 평면도도 제가 다 다운로드 받아놨거든요. 제 블로그에도 다 올려놨고 평면도도 이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4 타입은 84 타입이 생각보다 평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방 3개에다가 알파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방이 뭐 거의 4개인 셈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화장실 2개. 평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뭐 주방뷰라고 했던 84 2타입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마통풍 구조도 있고 알파룸도 들어가 있고 네, 구조도 괜찮았어요. 네, 다만 여기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데 84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네, 그래서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중도금 대출이 이게 공급 금액 기준으로 12억 기준이거든요. 근데 12억이 초과 안 되잖아요. 그쵸? 5구는 한 10억 정도니까. 근데 84는 13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요 경계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충 뭐 아시겠죠? 그럼 몇 세대나 되냐? 여기서 좀 세대수도 한번 같이 좀 보시죠. 네, 다들 궁금해하시는 가격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
세대수는 2구 타입은 되게 상당히 적습니다. 네. 다 해서 10개밖에 안 돼요. 뭐 일반으로 넣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공 5개 있고요. 3구랑 4구. 네, 3구가 좀 많아요. 3구가 1150개, 4구가 901개, 합쳐서 2000개. 꽤 되죠. 네. 그러니까 소형 평수가 2000개. 솔직히 5구가 되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쵸? 누가 봐도 5구는 한 최소한 한 65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65점에서 한 70점 초반. 네, 커트가 이 정도는 예상이 되거든요. 내가 이 정도 점수가 안 된다 하시면 2구나 3구나 4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2구, 3구, 4구는 제가 뒤에서 좀 상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청약은요, 여러분 좋은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는 게 중요해요. 당첨되는 게. 당첨이 일단 돼야 돈을 벌죠. 네. 괜히 이런 거 노리다가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솔직히 이게 진짜 좋긴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50 후반에서 60점대 요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운 좋으면 50점대 초반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추가 당첨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될 수 있는데, 얘네들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좀 자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금 있는 분들은 84를 무조건 84로 가세요. 네, 무조건 84가 되게 좀 괜찮더라고요. 네, 자금이 문제지 84 자체는 되게 좋다. 네, 84는 그리고 59보다 84가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고 수익도 당연히 84가 더 크겠죠. 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84, 돈이 없으면 5구도 괜찮긴 하지만 점수가 좀 딸린다. 그러면 2구나 3구나 4구, 네, 이쪽을 노려보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2구, 3구, 4구에서 어떻게 사냐? 네, 제가 뒤에서 네, 평면도랑 함께 그 수익성 분석도 같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홈 한번 들어가서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연습도 해보세요. 네, 연습은 뭐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단지로 네, 연습해보세요. 가점 계산기로 가점 계산도 좀 정확하게 해보시고, 가점 계산 틀리면 본인 책임입니다. 그냥 당첨 10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요. 네, 한 사람이 한 건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순위 한 건, 특공 한 건, 뭐 이렇게요. 특공 하나 넣고 1순위 하나 넣고 이렇게는 돼요. 근데 1순위 2개 넣었다, 그럼 무조건 무효예요. 네, 조심하세요. 특공 2개 넣었다, 네, 무효입니다. 그냥 당첨이 둘 다 된다 해도 그냥 무효예요. 근데 특공 하나 넣고 1순위 하나 넣었다, 뭐 특공도 되고 1순위도 되면 어떡하나요? 둘 중에 고르나요? 그건 아니고요. 둘 다 되면 특공에서 당첨된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구를 넣고 5구를 넣었다, 둘 다 됐으면 나는 4구를 가져가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둘 다 당첨되면은 특공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순위 청약자, 1순위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도 되지만 1주택자도 가능해요. 1주택자도 가능하긴 한데 좀 되기 어렵긴 하죠. 네, 근데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1주택이니까 네, 이것도 좀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게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그때 바로 설명 안 해드리고 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던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누가 또 질문하셨네요. 실거주 2년이 있어요. 네,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쉽죠. 거주 의무가 없었으면 잔금 낼 때 그냥 전세에 놓고 그걸로 편하게 낼 수 있었는데,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야 돼요. 네, 이거는 좀 참고하세요. 2년 동안 의무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8년. 네, 8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이에요.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됐다. 근데 84 타입이 예를 들어 당첨이 됐어. 근데 중도금 대출을 못 낼 것 같아서 계약을 포기했다. 그러면 청약은 10년 동안 불가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날짜가 충분히 있잖아요. 12월 5일, 6일, 7일 뭐 이때 하니까 아직 뭐 한 열흘 정도 시간 있잖아요. 그쵸? 열흘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어디 넣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약 포기하면 10년 동안 당첨이 안 되니까 청약은
거의 물 건너간 거예요. 네, 지금 뭐 40대시라면 50대나 가능한 거니까 그건 좀 끔찍하잖아요. 그죠? 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의무 2년.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많이 아파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분양가, 아까 뭐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대략 5억, 7억, 8억 5천, 10억, 13억. 네, 이 정도 되죠. 그리고 3구 타입과 4구 타입이 좀 비슷해요. 이따 평면도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깔끔하게 투룸이 나와요. 보통의 경우에는 3구가 깔끔하게 투룸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평면이 이렇게 예쁘지가 않은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3구가 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3구가 무려 1100세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4구가 900세대나 되고 3구랑 4구를 그러니까 가점이 안 된다. 가점이 안 되는데 5구를 넣으면 솔직히 떨어집니다. 내 가점이 50점이야. 근데 5구를 넣었다. 당첨 확률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기보다는 그래도 당첨된 가능성이 높은 이런 걸 넣는 게 낫죠.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 뭐 강남 4구,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네, 요 정도 입지 좋은 데 중에서 이 가격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아예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싸게 나올 리가 없어요. 앞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비싸다고요? 앞으로 나올 건 더 비쌀 거예요. 그리고 일반 매매는 훨씬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괜히 5구에 욕심 부리다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거라도 꼭 넣어서 당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당첨이 물 건너가면 다른 것도 물론 나오긴 나오겠죠. 뭐 방배 5구역도 나올 거고, 뭐 메이플 자이도 나올 거고, 뭐 여기저기 강남권에 청약 나올 것들이 내년에 나올 것들이 있긴 있는데, 방배 6구역도 있죠. 있긴 있지만 이 가격엔 안 나온다고요. 네, 이 가격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엄청 싼 거예요. 정말 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당첨이 되고 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입주는 25년 1월 예정이거든요. 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2025년 초에 이제 입주가 되면 최소한 지금 가격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전매 제한이 8년이긴 하지만 뭐 나중에 전세 주고 뭐 내가 뭐 이사를 가거나 전세 주고 뭐 새로 사거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당첨이 되면 여기에서 수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수익을 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쫙 작은 데서 어떻게 사나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아시겠죠? 2년만 2년만 몸테크 하면 되니까. 그리고 새 집이라서 살만합니다. 네, 집만 좀 줄이면 되니까. 저는 뭐 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넣고 뭐 이거 3개 중에 아무거나 좋으니까 아무거나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미분양 난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습니다. 미분양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미분양 같은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전략 잘 짜서 잘 넣은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둔촌주공을 기다리는 서울의 그 청약 통장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만 개. 10만 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미분양이 나겠습니까? 미분양은 택도 없으니까 네, 그거는 좀 바라지도 말고요. 3구, 4구 이런 거 당첨되면 좋나요? 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당첨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넣어서 당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당첨되냐가 문제지 당첨되면 좋냐 안 좋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땅값이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이 가격에 나옵니까? 그리고 강동에 사실 여기는 거의 송파에 가까운 강동이죠. 경계에 있으니까.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이 정도 입지에 이런 거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막 2,000개, 한 번에 뭐 4,800개 이렇게 청약을 하잖아요. 이럴 때 넣어야 당첨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네, 대충 아시겠죠? 열변을 토했지만 그만큼 좋습니다. 5구는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다들 5구 받고 싶으실 텐데, 네, 5구 평형도 괜찮더라고요. 5구 받고 싶을 텐데 5구를 정 받고 싶으시면 5구 C 이렇게 뭐 주방뷰 마주 보는 데 있잖아요. 그쵸? 이게 좀 인기가 덜할 것 같아요. 내가 가점이 좀 낮은 편이다. 내가 한 59점, 뭐 50점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5구 C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그 정도 가점이면 3구나 4구, 특히 4구 괜찮은 것 같아요. 확률, 당첨 확률이 중요하니까.
물론 3구가 가격이 좀 저렴해서 더 좋긴 한데 더 좋으면 싸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린 상대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뭐 이런 데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구도 A타입, B타입 있는 것 같은데 뭐 3구 B 같은 걸로 가면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덜하겠죠. 당첨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은 거 들어가는 게 그건 둘째예요. 당첨이 돼야 되니까 인기가 덜한 데를 넣는 게 네, 좋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돌아와서 2구, 3구, 4구 이거 되게 작은데 이건 원룸, 투룸, 투룸 이런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일단 평면을 먼저 한번 볼게요. 평면이 제 눈엔 되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게 좀 복도식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복도식인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죠. 이거는 한 5억 정도에 나왔거든요. 원룸이죠. 네, 주방, 식당 같이 있고, 네, 그냥 전형적인 원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구. 근데 사실 2구에 넣으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특공 5개, 일반 분양 5개인데 5개밖에 안 됐는데 이거 2구 넣으면 이게 될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당첨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3구, 3구는 A타입과 B타입이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A타입보다는 B가 아무래도 개수가 더 적을 테니까 A로 좀 많이 몰리거든요,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 한번 볼게요. 39A. 39가 A밖에 없네요. 청약은 A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A밖에 없어요. 39, 2구, 3구, 4구 다 A타입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 A타입밖에 없네요. 이거는 그러면 A, 어차피 다 A니까 3구에 넣을지 4구에 넣을지 네, 그 고민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층이나 그런 걸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3구, 4구가 있는데 3구는 총 세대수가 여기가 1117개, 33개 합치면은 뭐 한 거의 한 1150개 정도. 네, 상당히 많죠. 네, 4구가 901개.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개수가 얘가 더 많은데 가격이 싸거든요. 얘는 7억이고 대략 한 7억 정도 되죠. 얘는 한 8억 5천 정도. 가격이 얘가 싸서 이쪽으로 더 멀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8.5억인데 네, 여기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점수가 되면 5구죠. 네, 이거는 한 10억 정도인데 1억 5천 차인데 얘는 방 3개, 화장실 2개잖아요. 네, 여러모로 이쪽이 더 좋기는 합니다. 가점이 되면 5구, 가점이 안 되면 3구나 4구 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특공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점수가 안정권으로 높으면 그냥 5구에 일반 그 1순위만 넣으시고 점수가 좀 간당간당하다, 조금 모자라다 하시면 4구나 3구에 특공 하나 넣으시고 그리고 5구에 그냥 1순위 넣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1+1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좋으실 테니까. B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나 봅니다. 4구 A 생긴 거 한번 보시죠. 보시면 보통 3구가 이렇게 방 2개가 깔끔하게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방 2개 괜찮죠. 네, 이게 실평수로 한 12평, 네, 그러니까 18평형. 이게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여기 아파트 빌려서 하고 있는데 네, 여기도 18평형이거든요. 뭐 저 혼자 쓰니까 뭐 넓게 쓸만합니다. 뭐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4구 같은 경우는 22평형. 여기는 조금 더 커요. 네, 생긴 건 비슷하죠. 네, 3구, 4구. 같은 평면 같지 않습니까? 3구, 4구. 네, 같은 평면인데 크기만 약간 큰 거예요. 구조는 똑같고. 그런데 얘는 8.5억이고 3구 같은 경우는 7억. 그래서 이것보다는 3구가 인기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1100개고 여기는 900개라서 3구 쪽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4구를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4구에 특공을 넣으시거나 뭐 내가 가점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특공도 4구, 1순위도 4구 뭐 요렇게 추천드려요.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 50점 안팎 네, 이 정도 되시면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1순위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특공은 뭐 운을 바라는 거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요 정도 바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2구, 3구, 4구 이런 거 사도 이게 돈이 되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사전에 다 이렇게 좀 찾아놨어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 일단 진짜 작은 거 네이버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리센츠 아시죠? 네, 잠실의 리센츠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잠실 종합운동장역 바로 앞에 네, 여기 잠실역이죠. 그 사이에 있는 리센츠 뭐 되게 유명한 아파트예요. 리센츠에 초소형이 있습니다. 27제곱미터짜리 초소형 아파트가 있어요. 얘가 8억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내려서 8억 3천만 원이지 비쌀 때는 12억 정도 했어요. 진짜 비쌀 때는 뭐 한 13억 정도 호가가 갔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2억 7,500까지 네, 팔린 게 있죠. 네, 최고가는. 그러니까 이게 27제곱미터더라도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둔촌주공 나온 건 29잖아요. 그쵸? 조금 더 큽니다. 같은 원룸이더라도 크기는 좀 더 커요. 근데 얘가 현재 매매가가 8억 3천이다. 근데 얘는 지금 분양가가 5억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이거보다 약간 크고 더 새 거고 입지는 솔직히 뭐 리센츠가 더 좋긴 하죠. 근데 얘는 뭐 이제 뭐 거의 기축을 넘어서 이제 뭐 구축으로 가고 있는 네, 그래도 벌써 한 12년이나 된 거고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한 15년 차이 나니까 네, 아무래도 올림픽파크가 선호하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8억 3천이니까 어찌됐든 안전마진은 뭐 한 1, 2억 정도는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구도 하물며 그런데 그리고 삼성동에 여기 삼성중앙역 바로 앞에 삼성동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시면 40제곱미터 근처에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제일 싼 거 이거 40제곱미터가 제일 작은 거죠. 3구랑 비슷해요. 3구랑 40 뭐 여긴 43, 39 뭐 이렇게 돼 있죠. 43이 제일 큰 겁니다. 4구는 이거보다 더 크죠. 이거 무려 16억이에요. 물론 삼성동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16억. 근데 4구가 8.5억에 나왔고 3구는 7억에 나왔단 말이에요. 파크포레온이. 요 정도면 여긴 매매가 16억인데 호가죠 물론. 네, 그럼 실거래는 얼마에 됐냐? 한 13억 9천에 2019년에 됐네요. 3구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14억 8천에도 됐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래가 워낙 없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하여튼 10억은 넘는 거죠. 2021년에도 15억 5천만 원에 40제곱미터짜리가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에 입지 좋은 데는 이게 수요가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낙찰이 아니죠. 네, 경매하다 보니까. 네, 당첨이 되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안전마진은 갖고 들어가니까, 이게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가 뭐 입지가 당연히 더 좋죠. 삼성동이니까. 하지만 둔촌주공도 입지가 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당첨만 되면 좋다. 2구, 3구, 4구 특공도 웬만하면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특공이라는 그 기회 자체를 하나 날리는 거는 네, 너무 아깝거든요. 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거주 목적 아닌 경우 일단 당첨되는 게 중요하죠. 네, 84가 가장 가장 좋죠. 뭐 당연히 84는 뭐 너무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근데 자금이 문제니까. 그리고 2년 실거주는 어차피 있습니다. 네, 나중에 2년 실거주는 네,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특공이 이제 몇 개 나오나 네, 이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구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대부분은 관계 없으니까 국가유공자 해당하시는 분만 뭐 하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자녀 없고요. 신혼부부 3개, 생애 최초 1개 해당되시면 2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5억이잖아요. 그죠? 5억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금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이거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3구 같은 경우는 3구랑 4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공은 거의 3구나 4구 위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일부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뭐 이런 거일 테니까 네, 뭐 요렇게 돼 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뭐 둘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거 뭐 잘 쓰면 되겠죠. 3구랑 4구 중에는 좀 잘 골라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 인기는 3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구를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얘는 7억,
얘는 8.5. 자금 계획 생각해 보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돈 내는 계획표입니다. 일단 여기는 계약금 일단 20%는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3구를 당첨됐다. 3구에 당첨되면은 이게 내년 1월 3일까지 이걸 좀 마련해야겠죠. 1억 3,400만 원 뭐부터 뭐 한 4억, 1억 4천. 네. 그러니까 1억 한 몇천만 원 정도. 여기에다 확장비 같은 게 또 계약금을 좀 내야 되거든요.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이때까지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4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1억 7, 8천, 1억 8천 정도는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5구부터는 갑자기 좀 많이 커지죠. 한 2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진짜 될 수만 있으면 5구 A 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내 가점이 59점, 60점 막 이런데 5구 A 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한 5구 C 정도 넣으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주방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5구 C. 5구 C가 가점이 좀 최저 컷, 당첨 컷이 좀 낮을 것 같아요. 당첨되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그 주방 그 조그만한 창에서 뭐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뭐 그걸로 뭐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으니까 되기만 하면 좋습니다. 네, 요게 한 1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한 2억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부담스럽죠. 계약금이 10%였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게 20%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요자다 그러면은 중도금 대출 60%가 아마 6번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에서 60% 정도는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60% 옛날에 청약됐을 때 다 이렇게 받았는데 중도금 대출을 5번은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아마 서민 실수요자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 6번 다 중도금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잔금 20%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전세로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돼요. 주담대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5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구 기준으로 지금 59제곱미터가 현재 10억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입주 시점은 2025년 1월 이때 예정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후에요. 그러면 이때도 10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한번 이때는 얼마 정도 될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동이니까 현재 강동에서 제일 비싼 데가 그라시움이거든요. 여기에 5구를 한번 볼게요. 이게 5구 타입인데 제일 싼 거. 와, 10억에 나왔네. 너무 싼데? 여기가 한 10억에 됐네요. 그죠? 그래도 그라시움보다는 확실히 좀 비쌀 것 같아요. 네. 2년 후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더 새 거고 하니까 대략 만약에 12억에 KB 시세가 나온다고 쳐요. 여기에 LTV 한 5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6억 대출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계약금으로 2억을 냈잖아요. 그쵸? 그러면 6억 대출을 받고 2억을 냈으니까 2억을 추가로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네, 이거 입주 시점까지 2년 동안 2억을 추가로 마련해야 된다. 네, 이해 가시죠? 5구는 이것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자 후불제니까 이자도 일부 더 추가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KB 시세가 12억이 아니라 만약에 2년 내로 그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이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뭐 전 알 수 없어요. 그냥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만약에 KB 시세가 14억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LTV 50% 대출 가능하다고 치면 7억이 대출이 가능하겠죠. 2억은 이미 계약금으로 냈잖아요. 그쵸? 그러면 9억을 냈으니까 분양가가 1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1억만 더 내면 되겠죠. 1억을 추가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건 취등록세나 뭐 이런 건 다 뺀 거예요. 뭐 그냥 첫 주택이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뭐 한 1,000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큰 돈 아니니까 그거는 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요렇게 해야 된다. 네, 향후 자금 계획도
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전세가 됐으면 사실 좀 이런 고민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었거든요. 전세금으로 뭐 전세 뭐 한 6억 7억만 받아도 이게 뭐 충분히 다 커버가 되니까 네,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따른 이자도 나중에 좀 내야 된다. 이것도 함께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대충 이해 가시죠? 그리고 가장 좀 이렇게 어려운 84 A 타입이 있고요. B, C, D, E, F 뭐 이렇게 있는데 E 타입이 좀 많아요. E 타입을 보면 얘가 지금 분양가가 걔 보면 되거든요. 한 12억 7천 정도, 고층은 13억 넘어가고요. 12억 7천 정도 되는데 이게 일단 계약금으로 2억 5천을 내야 되고 이게 되게 촘촘합니다. 보면 중도금을 이거 중도금 대출이 안 내니까 네, 자력으로 내야 돼요. 내 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1차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후에 23년 6월에 그러니까 1월 2일에 1월 3일에 계약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나마 여유가 있어요. 한 5개월 후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숨가빠요. 2달 있다가 내야 되고 3달 있다가 내야 되고 또 3달 있다가 내고 3달 있다가 내고 또 3달 있다가 내고 그 다음에는 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2-3달에 한 번씩 계속 내야 돼요. 대략 한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마다 얼마씩 내야 되냐? 1억 2,700만 원씩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이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84는 청약하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84는 조금 경쟁이 59보다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한 50점대에서 좀 커트가 나오지 않을까. 50점대에서 한 60점. 뭐 60점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한 50점대 정도에서 커트가 나올 것 같다. 842 같은 경우는 50점대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뭐 어쩌면 40점대일 수도 있는데 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하고 40점 후반일 거예요. 40점대 간다고 해도 한 50점대에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자금 마련이다. 네, 2-3개월에 한 번씩 1억 2,700만 원씩 6번을 내야 되니까 이게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잔금 때는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받아서 내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대출보다 중도금 대출이 더 어렵다. 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59 같은 경우는 이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뭐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59가 인기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2년 동안 1억은 뭐 어떻게든 해볼만 하니까 만약에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모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 정도는 이렇게 뭐 허리띠 졸라매서 할 수 있는데 84는 그 영역을 좀 벗어났다. 네,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중도금 대출은 12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4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59가 그래서 경쟁이 더 많이 치열해질 것 같다. 다른 데 넣으려고 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인 뉴타운이나 다른데 뭐 이렇게 강남이나 서초에 기다리고 있던 분들도 둔촌주공은 한번 다 넣어볼 것 같아요. 59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 나오니까. 그리고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84에도 다 넣어보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둔촌주공 뭐 미분양 이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완파는 당연히 될 것 같고 경쟁률이 몇이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어찌됐든 다 팔리긴 팔릴 거예요. 커트는 59는 커트가 꽤 높을 것 같아요. 네. 59에서 제 생각에 59A는 한 69점 정도 될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뭐 이거 뭐 썰입니다. 틀렸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뭐 이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네. 제가 뭐 청약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59를 넣고 싶으시면 네. 59C를 넣어라. 네. 59C 저는 뭐 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C 걱정하지 마세요. 네. 주방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뭐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 뭐 이런 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공도 넣으실 수 있으면 신혼부부 특공이나 뭐 생애 최초나 노부모 부양 뭐 이런 거 해당되시는 분은 4구를 넣으시면 네,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 전략을 잘 짜보시길 바래요. 네, 전세금으로는 안 된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장인 뉴타운도 분양을 합니다. 청약 건물 보시면
장이 자이 레디언트 써있는데 보이시죠? 이게 장이 4구역이거든요. 이것도 분양 예정이에요. 그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5일날 특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 5일날 특공인데 얘네는 하루씩 늦어요. 네, 6일날 특공이고 그리고 이때 1순인데 얘네들은 뭐 7일날 1순위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하루씩 늦다. 네. 장이 자이 레디언트랑 좀 비교해보시면 둔촌주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잠깐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장이 4구역이에요. 네, 자이 브랜드 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분양가인데 84제곱미터가 이건 뭐 당연히 중도금 대출 나옵니다. 10억 정도 돼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장이 4구역에 84가 10억이에요. 근데 둔촌주공의 5구가 10억입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같은 값이면 만약에 둘 중에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다 하면 여러분 같은 경우면 장이 4구역에 84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둔촌주공에 5구를 사시겠습니까? 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둔촌주공이 가격이 엄청 매력적인 거예요. 네. 둔촌주공하고 장이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 뭐 비교하시는 분들 일부 있으시던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네, 장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둔촌주공이 워낙 좋은 곳이에요. 네, 입지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네, 뭐 가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냥 관심 있으시면 장이 4구역도 뭐 관심 있으시면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뭐 청약이 뭐 많이 넘친다 해도 사실 찔끔찔끔 잘 안 나옵니다. 올해도 둔촌주공 외에는 뭐 이렇다하게 분양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둔촌주공 안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둔촌주공이 당첨이 되면 이거는 어차피 자동으로 안 되거든요. 당첨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6호선 돌고지역 바로 옆에 있어요. 완전 초역세권이죠. 석계역이랑도 뭐 그렇게 멀지 않고. 근데 막상 이렇게 가보시면 둔촌주공 보고 여기 오시면 당연히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네. 서울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청약을 앞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을 안 봤네. 네, 평면 다시 보고 평면을 일단 한번 다 보고 5구랑 84도 평면 한번 다 같이 볼게요. 5구 평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좋아요. 네, 평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3베이죠. 3베이에다가 뭐 침실 하나 여기 있고 방 3개입니다. 방 3개고 여기 보면 마통풍 구조죠. 네,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구조예요. 인기가 정말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5구A는 제가 생각했을 때 69점이나 아니면 70점 네, 아니면 뭐 한 71, 2 네, 여기에서 당첨 컷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틀렸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뇌피셜입니다. 네. 그러니까 5구 B 확장형 뭐 확장은 뭐 그냥 여기다 발코니 확장한 거예요. 5구 B는 조금 부족하죠. 평면이 아까 A가 워낙 평면이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평면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조금 아쉽죠. 뭐 여러모로 방 3개 있고 마통풍 구조가 없어요. 뭐 3베이이긴 하지만 거실 겸 식당 방이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쵸? 네, 그래서 구조가 조금 뭐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다. 뭐 화장실 2개, 방 3개. 그래도 인기는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A 가점이 좀 부족하다. 뭐 나 한 60점밖에 안 돼요 하면 B나 C에 넣는 거를 추천합니다. 확장하면 뭐 여기만 이렇게 확장이 되죠. C, 그 문제의 C. 솔직히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쪽에, 여기에 뭐 똑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방에 창문이 있으니까 여기서 서로 마주 본다. 뭐 요게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 이렇게 해서 4베이가 나오잖아요. 평면은 C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마주 본다 그래서 약간 B나 C가 좀 가점이 컷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나 C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점이 좀 부족하시면
그래서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뭐 포베이에다가 뭐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화장실 2개고 여기 드레스룸이 어디지? 여기 뭐 팬트리 같은 것 같은데 드레스룸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 오구 C는. 오구 B가 좀 평면이 조금 안 예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면은 아니에요. 네. C는 괜찮습니다. A도 좋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A보다 어떻게 보면 C가 더 좋은데 포베이니까. 근데 이게 주방을 마주보고 있다. 네, 이게 좀 최대 단점이지 않나. 그래서 가점이 좀 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D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것도 B랑 좀 비슷하죠. 네, 이거는 B랑 비슷해가지고 얘도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네, B랑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E는 요것도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인기가 없는 평면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요런 거 넣으시라고요. 인기 없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59A는 인기가 엄청 많을 것 같고, 네. B, C, D, E 뭐 이런 거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84 중에는 84A가 인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점이 좀 부족한데 자금은 좀 있다. 네, 이런 부분은 84A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네. 하지만 나는 자금이 좀 있어서 84에 넣고 싶다. 근데 뭐 넣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좀 많진 않습니다. 네, 한 200개 정도 되는데 포베이에다가 알파룸도 있고 화장실 2개고 마통풍 구조에 뭐 단점이 없어요. 네, 84E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주방 마주보는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개수가 되게 많아요. 만약 가점도 좀 더 많이 났고 가점이 뭐 한 50점밖에 안 된다. 40점대에서 네, 뭐 40점대에서 한 50점 정도다. 그러면 842 정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50점대 정도 된다. 50점대에서 한 60점대 요 정도 된다. 50점 후반대에서 네, 60점대. 그럼 84A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안전하게 차라리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낫지 않나. 네,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금 있는 분들 서울에 엄청 많습니다. 네, 나만 돈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사실 우리만 없지 돈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가점으로도. 네, 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뇌피셜입니다. 네, 근거는 없어요. 84A, B. 뭐 B도 좋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A랑 B랑 뭐가 틀린 거야? 비슷하죠? 네, 거의 뭐 똑같은 것 같고. C는 옆으로 세워놓은 것 같네요. 네, 이게 뭐 동향인가? 그래도 뭐 어찌됐든 포베이에 알파룸이 있고, 그러니까 방이 거의 4개인 셈이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욕실 2개 있고, 뭐 이것도 구조가 나쁘진 않은데 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동향인 것 같거든요. 생김새가. 그게 좀 아쉽다. 네, 생긴 거 보니까 키맵 보니까 다 동향으로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네, 동향.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동향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에 햇빛이 좀 세서 저는 동향이 좀 별로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런 이슈가 있고 D는 좀 구조가 조금 별로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포베이도 아니고 조금 애매합니다. 네, 저 D는 인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점이 낮으시면 이거 넣으시면 돼요. E, 이게 화제가 많이 됐던 요런 구조죠. 요쪽으로 이게 주방 뷰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틈새로 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주방에서 이게 한 2.6m 되는데 마주 본다. 근데 저는 구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포베이에다가 마통풍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창이 좀 작아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마통풍 구조에다가 화장실 2개 여기가 2m밖에 안 돼갖고 마통풍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람 여기서 다 막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많이 안 낼 거거든요. 구조 대비 가점이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다른 것도 뭐 그냥 별거 없으니까 요런 구조들로 돼 있습니다. 평면도 전반적으로 괜찮죠. 네, 상당히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 평수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뭐 원룸형 구조 뭐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원룸이니까. 근데 3구랑 4구 평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투룸 구조 괜찮죠. 네, 3구가 투룸 이렇게 예쁘게 잘 안 나오거든요.
4구는 원래 예쁘게 잘 나오는데 그래서 4구보다 3구에 더 많이 쏠릴 것 같으니까 특공 넣으시는 분들은 4구 쪽으로 넣으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면까지 봤으니까 이제 진짜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방송 꽤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실거주음은 없어질 일 없습니다. 네,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